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미친듯이 화이팅! 22학년 수능 공통 22번 살펴볼게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2분의 1인 3차함수 fx. 방정식 f'이 0이 닫힌 구간 t와 t 플러스 2에서 갖는 실근의 개수. 간격이 2인 구간 내에서 극대극소의 개수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두 번째 정보가 핵심 정보예요. 함수 gt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g의 극한이 a의 우극한, a의 좌극한을 더한 게 2보다 작거나 같다. 마지막 나 조건은 함수값 정보가 세 가지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풀이 방향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이 문제 유형의 특징을 조금 관찰하고 갈게요. 갑시다. 이 문제는 구간이 변수화되어 있는 게 핵심이죠. 닫힌 구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t와 t 플러스 2가 있는데 이 간격이 2인 건데 t는 변수니까 변화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닫힌 구간 이 간격이 변화하는 거죠. 그 변화하는 구간 내에 프라임 x가 제로 되는 x의 개수, 즉 극점의 개수에 대한 얘기네요. 최고난도 문항에서 구간이 변수화되는 유형은 아주 잘 나오죠. 이러한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그 난이도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풀든 이 문제는 fx가 있고 그려놓고요. t에서 t 플러스 1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 구간을 이렇게 변경을 해가면서 극대와 극소의 개수가 몇 개 들어와 있는지 그거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죠? 문제 풀이 방향은 결정됐으니까 누가 풀든 정해진 대로 꼼꼼히 조사하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씩 한번 관찰을 해봅시다. 자, 3차 함수니까요. 변곡이 하나 있는 경우를 먼저 그려놓고 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는 f'x 이퀄 0을 만족하는 x는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구간 t와 t 플러스 2를 잡았을 때 이 점은 한 개 포함되는 경우 아니면 아무것도 안 포함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나 조건을 봐요. g의 함수값이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그림은 안 되는 거죠. 최대 품어도 한 개밖에 못 품으니까. 그러면 극대와 극소를 둘 다 갖는 케이스 두 가지를 이렇게 가겠죠. 첫 번째, 극대와 극소의 간격이 2보다 작을 때, 간격이 2보다 클 때, 마지막 간격이 딱 2일 때 이렇게 갈 겁니다. 간격이 2일 때, 정확히 간격 2일 때요. 이 세 수를 분류해 놓고 박스 조건을 보면서 빨리빨리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1번 케이스 볼게요. 간격이 2보다 작으면 봐봐요. t와 t 플러스 2는 간격이 2니까 얘와 얘를 다 품는 구간이 발생하겠죠. 그러면서 얘를 변경시키더라도 계속 둘 다 포함하는 구간이 쭉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상수함수 구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가조건을 봐요. 여기에 만일에 a가 있다면 우극한도 2고 좌극한도 2니까 2가 돼서 2보다 작거나 같다? 안 되니까 이거 안 되네요.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이번엔 극대와 극소의 간격이 2보다 크다고 해봐요. 그러면 t와 t 플러스 2는 간격이 2밖에 안 되니까 얘 간격이 이 둘을 다 포함하는 경우는 절대 없겠죠. 그죠? 그런데 g의 함수값은 2, 나 조건이 그러니까요. 두 개가 나오는 곳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경우는 아예 없잖아요. 따라서 아닌 거죠. 바로바로 지워요. 그러면 세 번째, 간격이 2니까 여기가 알파 플러스
1호근 얘를 딱 얻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3번으로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파들어갈게요. 자, F의 극대 극소가 알파 플러스 2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T와 T 플러스 2가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가장 왼쪽에 이렇게 있을 때는 둘 다 포함하지 않으니까 0인 구간이 쭉 이어지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 여기가 T가 되고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2자리죠. 자, 여기가 T네요. 여기가 T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정확히 한 개 품으니까 한 개 되는 경우가 이렇게 쭉 이어지겠죠. 그러다가 정확히 딱 요렇게 올 때 여기가 T가 되고요. 여기가 T 플러스 2가 되는 경우는 정확히 2가 되겠죠. 그러다가 그 다음 또 우측으로 이렇게 올맞으면 이렇게 가면 하나가 쭉 가다가 그 다음 다시 0이 쭉 이어지는 그림이 돼서 완성이 됐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G의 알파 자리는 2가 되는 자리가 딱 한 군데 자리 나옵니다. 그런데 나 조건을 봐요. G의 F의 1도 2고요. G의 F의 4도 2니까 얘도 얼마란 얘기예요? 알파란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잘 봅시다. 뭐냐? 첫 번째는 f 프라임 x 이퀄 제로의 근이 알파와 알파 플러스 2인 도함수 정보를 얻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f1도 알파고요. and f의 4도 알파인 함수값 정보를 얻었죠. 그렇다면 문제풀이의 논리적 흐름상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겠네요. 뭐냐? 요 흐름으로 가면은 도함수 정보에서 함수값 정보로 가는 거니까 적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요 흐름으로 가게 되면 함수값 정보에서 도함수 정보로 가는 거니까 미분을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죠. 따라서 문제풀이의 방향은 두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미분을 이용하는 방법 하나, 적분을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는 논리적 흐름상 둘 다 옳고요. 어느 게 더 좋다라고 말은 못해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다 가볼게요. 그러면 방법 1. 미분을 이용할게요. 자, 미분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요렇게 F가 있으니까요. 여기가 우리가 y 이퀄 알파 자리고요. 그때 1과 4를 넣었을 때 즉 F1과 F4가 알파니까요. 요렇단 교점이 두 개 이렇게 났고요. 이 자리는 모르니까 K를 잡아요. 그러면 fx는 이렇게 정리된다는 얘기겠죠. 이제 미분 때립니다. 이렇게 돼서 정리하면 2분의 1이고요. x제곱 x제곱 x제곱이니까 3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4k 1k 1 4니까 2k 8 10 요렇게 되고요. 곱은 4k k 5k 4 5k 플러스 4 이퀄 제로죠. 얘의 근이 누구죠? 알파와 알파 플러스 2죠. 자, 그러면 두근의 합 2알파 플러스 2 얘가 3분의 2의 k 플러스 5를 얻었죠. 사라지죠. 보내면 3알파 플러스 3은 k 플러스 5가 돼서 k는 얼마죠?
3알파 마이너스 2를 얻네요. 자, 두분의 곱 알파 플러스 2,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가요. 3분의 5k 플러스 4가 됐죠? 이걸로 보내면 6알파입니다. 5에 k는 얘니까요. 3알파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돼서 15알파 마이너스 6을 얻네요. 옮겨버리면 얘가 돼서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2가 제로, 알파는 1과 알파는 2를 얻었죠. 자, 이제 그러면 위로 옵시다. 자, 1번 알파가 1일 때, 자, 알파가 1이게 되면 여기에서 k는 얼마? k는 1이죠. 그러면 fx는 k가 1이니까요. 여기로 와요. 여기로 1이니까 여기 같은 거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알파 1이니까요. 얘가 나와서 이제 마지막 나정보 f0 이렇게 되니까 마이 1, 마이 1을 얻었죠. 그렇다면 g의 f0는 g의 마일이 1이란 얘긴데요. 알파가 1일 때 g 마일이 1이 되는지를 확인합시다. 자, 여기로 와요. 맨 왼쪽 알파가 1이니까요. 이 자리는 마 1자리죠. 마일에서의 g 함수값 1. 오케이죠? 아,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f의 5를 구하면 끝나는 거니까요. 자, 우리가 정답은 얻었지만 알파가 2일 때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작업은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여기선 생략할게요.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번엔 적분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f'x의 제로의 근이 알파와 알파 플러스 2니까요. f'x는 자, 위에 최고 차의 개수가 2분의 1이고 3차니까 미분 때리면 2분의 3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3 개수로 빠지고 이렇단 얘기겠죠. 따라서 얘는 2분의 3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적분을 가게 되면 fx는 2분의 3, 3분의 1 x 3승이고요. 2분의 3, 2 밖으로 빼고 2분의 1 x 제곱이에요. 2분의 3 알파 플러스 2에 x가 되고 적분 상수죠. 그럼 얘는 2분의 1 사라지고 2분의 3 이렇게 얻었네요. 그럼 이제 f1을 넣어요. f1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 플러스 2 플러스 c가 알파겠죠? f4를 넣어요. 그럼 64, 32 2분의 3 16이고요. 2분의 3 4 플러스 c가 알파겠죠? 그래서 이 둘을 연립하면 앞에 미분의 경우와 동일하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2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파는 1, 알파는 2 얻어서 이후 과정은 동일할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사실 이 방법은 세 번째 방법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아까 앞의 방법처럼 미분으로 가냐 적분으로 가냐의 어떤 논리적인 흐름의 문제라기보단 식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효율성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은 다른 측면이에요. 그렇지만 가볼게요. 자, 세 번째 방법은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알파 플러스 2를 얻었거든요. 그럼 여기에 어떤 직선이 있어서 자,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교점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 비율 관계가 몇 대 몇이죠?
2대1인 걸 대부분 알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알파 플러스 3이란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fx-m은 2분의 1에 x-알파의 제곱, 여기는 중근 자리니까요. 그 다음에 이 자리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식을 수립할 때 효율성의 측면입니다. 어떤 논리적 측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분이냐 적분이냐의 어떤 논리적인 흐름상 방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식의 작성에 있어서 얼마나 조금 간편하게 놓을 수 있는가 없는가, 효율적 측면입니다. 그럼 fx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의 1도 알파고요. f의 4도 알파니까요. 이 두 정보를 이용해서 정답을 얻어낼 수 있겠죠. 흔히들 이렇게 말하긴 합니다. 비율 관계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풀 수 있다고. 사실 약간은 틀린 부분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문제풀이는 이 비율 관계를 얻어낸 과정이 사실 있는 거죠. 그 결론만 우리가 암기하니까 본 문제풀이가 간결하고 짧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앞에 문제풀이와 시간이 전혀 다르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낫다 생각하기 전에 세 가지 방법으로 다 풀면서 자신만의 어떤 풀이들을 확립하는 게 맞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남은 시간도 어떻게? 화이팅!